되는 것들이 사실은 식당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직장이지만 정말 직장인이 특히 여자가 많은 것은 일가정양립이에요. 이 이슈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직장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일가정 이슈가 잘 되나, 퇴근 문제가 잘 되나, 특히 뭐 요즘은 남자들도 가사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가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이상한이라고 얘기하면 혼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일가정 양육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져요. 부부 맞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직장 스트레스를 제가 조사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자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녀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 직장 스트레스 왜 물어봐?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애가 어저께 밤에 안 들어왔어요. 일이 돼요? 애가 학교 안 간다고 울고 나왔어요. 일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장 스트레스 걸 보기 시작하면 놓치는 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너무 이게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패러다임이 잘 안 맞는 게 미국은 해고당하고 다른 직장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가 돼요. 그런 것들이. 한국은 잘리고 딴 데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비슷한 직급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삼성에서 LG를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것 같긴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의 모든 패러다임이 그대로 들어가요. 소위 얘기하는 에콜로지컬 모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 빵꾸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고, 부부관계는 어떻고,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이래서 정말 무슨 좋은 직장 가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한 끗 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끗 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좋은 직장이나, 누가 봐도 좋은 캠퍼스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에 가나,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제가 굉장히 특히 전주 이런 쪽에서 좋은 패러다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공으로 인하여 지방이 활성화돼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전주 갈 줄 몰랐거든요. 갔더니 전주 가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갔더니 전주예요. 전주에 뭐가 오지? 지방에 있는 윤수원. 그러면 전주 와요. 그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2년 있다가 넌 전주라는 거야. 나는 들어갈 때는 어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식구들이 다 지방으로 가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만둘까? 내가 다 가야 되나? 내려가면 어떡하나? 나 혼자 살아야 되나? 어떡하죠? 그런 게 사실은 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고, 들어왔는가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체계, 친구, 이 모든 것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운이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이 스위스 치즈의 어긋난 덩어리가 돼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모두 다 빵꾸 나면 죽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을 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가지, 애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 가족이 지지적 가족이어야지 사실은. 싸우고 하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어쨌든 그런 이 모든 친구, 그 다음에 직장, 이런 모든 분위기, 팀원, 실제로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원이 근사한 팀원만 하나 있어도 사실은 웬만한 것들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치읓덩어리예요. 막을 수 있는 치읓덩어리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한 인간의 자원을, 물론 한 인간 자체의 자원을 제공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그걸 개입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온지 아세요? 제목 중에. 지금 와까지 왔어요. 와까지 왔어요.
와예요, 지금. 와. 개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원증진이에요. 자원증진.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다 잴 수가 있어요. 너네 직장은 뭐 이거다. 뭐 여기는 뭐 갈등이 많은 직장이 적은 직장에서 저희 학교에서 다 표준화를 시켜놨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 뭐 수만 개를 다 해가지고 너네 직장은 운수업 중에 더럽게 직무 갈등이 많은 곳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이거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있고 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겪는 이 수많은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패러다임을 요인과 반응의 패러다임으로 나오는 걸 아셨고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빨 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하러 들어가요. 이제 개입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직장이에요. 여러분도 직장인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광역정신센터 직원이야 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개입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의 직장에 딱 들어와서 모습을 딱 봐요. 여러분의 모습을 딱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면 다 이래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죠. 왜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뭐 좀 정말 뭐 미치겠고 터지겠고 이런 뭐 꽃뚜껑이 열린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 그 팀장 때문에 구성원이 다 뚜껑이 열리고 있느냐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맛들이 가 있는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해피하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직무 스트레스 관리는 조금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거냐라고 보면 왜 이렇게 힘드냐면 한국이 무슨 이런 조사하면 그때 1등해요. 왜 1등 워낙 잘하니까 늘 1등 합니다. 하여튼 잘 안 되고 이런 거 항상 나쁜 건 항상 1등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거의 직장의 대부분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성 질환, 근로시간 이 OECD 최고는 참 안 떨어지네요. 저희가 이게 근로시간 줄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로시간 되게 많고 근로시간을 굉장히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거의 뭐 한 30% 이상 높아요. 우리가 그거는 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별로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근로시간 높기로 유명한 회사가 삼성이에요. 사실은 뭐 그런데 삼성이 너무 잘 나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다 삼성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인생 제가 볼 때 그 정말 인생 또 방송이 되나 그래도 삼성은 그래도 뭐 더 무섭긴 하나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을 것이고 감옥에 나갈 테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정말 나쁜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하고 돈 벌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 다음에 성과금 많이 주고 연말에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출근해서 주말도 없이 달려가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계속하고 필요 없어지면 퇴출시키고 줄 서 있는 사람 따라가고 챙겨가고 잘하고 골수를 빼어먹습니다. 인간을 쥐어짜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삼성 덕분에 미래가 밝아요. 좀 편안한 직장이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 조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들이 당연해요. 근로시간 문제. 근데 문제는 올라가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삼성은 자원이 애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중에 사실 쥐어짜면서도 일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은 웬만한 직장을 쥐어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얘기한 카라 생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업무 요구도는 무지하게 많아지는데 자율성은 떨어진 직장이 되면 망가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직장이 그런 걸 따라갑니다. 우리도 뭐든지 하면서 망가지는 거. 자원 증진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자기가 어떤 자원 증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키는데 사실 별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서울 같은 데는 뭐 전주 보니까 가깝고 좋았는데 한 2시간씩 출근하는 걸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거의 인천에서 서울 출근하는 거 온몸이 망가지고 온몸 망가지지 않죠. 여기도 있고
많이 만나시고 지방간에 뭐 이명에 뭐 뇌졸중에 다 있죠. 저도 다 있습니다. 남 얘기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업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겠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거의 직무 스트레스의 한 50% 정도는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단순한 탈색 모형에서도 황금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므로 효율성이 요구들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계속 증진될 게 아닙니다. 생산성이라는 게. 그 요구들, 거기서 적절하게 자율성을 높이면서 아주 황금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직장 다닐만하고 재밌어하고 하는 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요걸 맞추셔야 되고요. 이게 자칫 밀리면 요구도가 높아지면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생산성과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당연히 힘들면 문제 많아지고 악순환되고 결국 회사가 망가진다 라는 것들은 뭐 뻔한 일이고 이러니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사업주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건강을 내가 왜 책임지느냐, 왜 직장에서 왜 저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성질 들어와서 교육을 잘못받아서 애새끼 잘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돈을 내느냐 라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업주를 죄를 좀 고치시면 제가 얼마든지 사장님 회사에 돈을 더 벌어다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제가 모든 연구를 해도 그렇고 모든 접근을 해도 그렇고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정말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회사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서는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회사의 어떤 강점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런 정도의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이렇게 1시간 정도 받으셨으면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게 딱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이게 딱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팩터를 맞추고 이 딱 보면 이거 원래 이론도 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 이론을 미국 국립 여기서 나이오시에서는 미친듯이 이론을 들여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많은 팩터들이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입을 잘하는지 저는 아주 간단한 패러다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방어벽을 어떻게 쌓느냐 이겁니다. 이 방어벽이 높으면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1년 반쯤 전에 일본의 동부가 지진, 쓰나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태풍이 있으면서 너무 큰 해일이 있어서 일본의 어떤 현 오른쪽의 동북부에 있는 곳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죠. 기억나세요? 딱 그 해일을 받은 현 중에 딱 한 현만 사망자가 1명 나왔어요. 1명. 그 사람은 거기에 없었던 사람. 그나마 배 타고 나가 있었던 사람. 딱 한 현이었어요. 그 한 현이 왜 그랬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 방파제가 메이지 시대에 지었더라고요. 방파제가 증축을 했는데 옆에 현보다 5m 높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답니다. 근데 그때 현장이 15m를 했대요. 옆에 현이 10m 했대요. 메이지 시대에 15m짜리의 해일이 온 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내가 들었다. 여기는 올 수 있다. 15m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마을 하나만 프리저브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 나오지 않았어요. 현 안에서는. 그 무서운 방파제를, 그 파도를. 이런 개념이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큰 스트레스는 사실은 넘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원만 쌓아놓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 자원 쌓는 일입니다.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자원이 높은 사람이 잘 견뎌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을 쌓는 일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돕는다면 그 사람을 자원을 쌓는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이 자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는 어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대로 건강 증진을 기업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적어도 참여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무도 있지만 해야 유리해요. 안 하면 회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직무는 굉장히 괜찮아요. 직무는 괜찮더라도 우리 직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세상 살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의 갈등과 관계 문제, 부부생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을 자원을 쌓아야 우리 회사가 잘 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러냐라고 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외국에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좋은 회사들을 보니까 뭐가 좋느냐? 직장인들한테 잘해주고 그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직원들한테 다 하는 걸 했더니 퇴직률 줄어들고 왜 퇴직률이 줄어드는 게 왜 좋은 일이야? 우리는 뭐 자꾸 자르고 싶은 인재 보유비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키우는데 내가 전문가들이 나가버리면 엄청난 손해예요. 사실은 인재 보유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회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계속 그 일을 잘 전문적으로 하느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은 지표가 있어요. 뭐 이제 퇴직률, 결근율, 뭐 프레젠티즘이라고 굉장히 재기 어려운 거. 결근율은 앱센티즘이라고 해요. 결근하는 거. 프레젠티즘은 뭔지 아세요? 출근을 하는데 없는 거랑 똑같은 거. 프레젠티즘. 도착을 했는데 있는데 막 의식이 해탈이 돼가지고 네이버 보는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안 오면 근태 관리로 잘릴 수가 있으나 오는 건 못 말리잖아요. 와서 잘 했으면 너 전기값 나가지 수도값 나가지 뭐 여러 가지 나가면서 근무에만 방해가 되는 프레젠티즘.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몇 가지를 관리하는 거를 어떤 데모 비슷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이게 사업장 관리라는 게 정말 사업장 스페시픽함으로 사실은 이것들을 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원을 들여서 하느냐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프로바이딩 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뭐 토탈로 완전히 어떤 회사에 진짜 몇십억 주문력에 들어가서 진짜 토탈로 싹 다 바꾸고 해드릴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시간과 자원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문화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뭐 직장 문화 바꾸고 교육해주고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하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신건강 관리랑 비슷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팀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자원을 제공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진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없고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렵죠. 노조가 세면 노조라고 하면 제일 좋고 근데 노조가 센 곳이 아닌 곳은 결국은 CEO라고 잘해야죠. CEO라고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프로바이딩 누가 할 거냐 센터가 할 거냐 뭐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가 할 거냐 회사가 할 거냐 뭐 이걸 직접 프로바이딩하는 회사도 있죠. 직장 스트레스 관리 전문 회사 이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회에도 할 수도 있고 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죠. 아르바이트나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프로바이딩하고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강의 별거 아니죠. 사실 1시간 반 하고 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자원을 조금이라도 얻으시면 제가 던지는 거거든요. 막 던집니다. 저는 막 던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자원을 얻어서 그 중에 하나 받아서 여러분이 가진 방파제에 얹으면 그게 어떤 결정적인 파도가 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무실세 관리, 광역센터의 직무실세 관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줄 수가 있어요. 프로바이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공할 거냐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하나 맡았다고 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회사예요. 팀이에요. 제가 맡았어요. 우리 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관리해드린 걸 맡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 흔히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찾는 거예요. 누가 문제 덩어리야? 그게 이제 흔히 정신건강할 때 하는 거죠. 스크리닝이라는 명목하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까지 참 여기서 우리가 위험을 많이 겪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서 뽑아서 내가 너 문제니까 와서 상담해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상담을 안 와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사실 위험군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짚고 들어갈 것이냐, 상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게 이제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직무실세 관리 굉장히 잘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을 따시면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역삼동에 있는데요. 상담실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한정거장 옆에 가면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제일 좋은 호텔에 방 하나 빌려놨어요. 그냥 그걸 가는 호텔, 커피 마시러 가듯이. 그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상담실 해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거고 사실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은 기법들이 여러분이 갖고 프로그램할 수 있으나 방법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엮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엮어서 제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이 엮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하게 될 수 있는 예방술을 다 쓰는 거예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기 전에, 생긴 다음에, 생길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해운 관리. 이래서 담배 관리하는 거 다 하지만 보건소 같은 데 다 하는 거지만 그것도 굉장히 원래 직무실세 관리에서 초창기에 했던 게 그거거든요. 술 관리, 담배 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내가 이름을 직무실세 관리로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1차 예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운동 관리 이것도 다 사실은 패러다임 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살 빼게 하는 것도 직무실세 관리고 뭐든지 이런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끌고 들어갈 것이냐는 것이고 저희 팀에 쓰고 있는 결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재밌는 개념으로 멘탈 프레저, 혈압 재듯이 정신의 압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서 이 혈압 높군요. 다 수치로 나오면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수치로 나와야 좋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다 관리 받듯이 넌 정신압이 높아야 그럼 관리 받고 근데 그걸 말을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별로 시원치 않아. 되게 이런 것들 나눠서 저희가 표준화 척도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를 쓰고 그다음에 허접하지만 장비를 좀 써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비를 자꾸 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이제 좀 비용도 쓰는 것 같고 다 아시죠? 이거 얼마나 허당인지 하지만 이게 그래서 하셔서 뭔가 이렇게 좀 생리적인 것을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담을 빠져야 더 재밌어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오게 하고 이게 참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스크리닝이나 모든 툴은 커뮤니티 스크리닝은 정말 병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스티그마타이즈 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문제 있다고 보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직무실세 관리 솔직히 말하면 직무실세 관리에 제가 강사로 왔어요. 손님 모으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장에 가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자유롭게 일단은 일해야 되잖아요. 일 다 빼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데려오더라도 내가 진짜 일이 많은데 분위기가 벌써 들어오면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준비를 굉장히 빌딩을 해야 돼요. 어떤 강사를 초청할 거면 그 전에 굉장히 준비를 해서 부모하고 꼭 하지 그 강의가 안 되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스토밍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그리고 계속 먹을 줘야 돼요. 계속 이런 걸 하나 주고 저걸 하나 주고 다른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원을 받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가진 나는 명상을 할 줄 알고 명상이 직무실세 프로그램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상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주고 자원을 자꾸 던져줄 수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 얘기의 마무리를 좀 짓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EAP라는 거죠. 들어보셨겠지만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EAP라는 건 근로자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 홍보한자 예, 뭐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미치겠어 상담해주죠. 할 수 있어요.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하지 말고 부부치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그래 이혼할래 내가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줄게. 그것도 EAP예요. 가능하죠. 법적인 문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 이혼 안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관리지만 이혼할래. 여러분 이혼해보셨 많이 해보셨나요? 이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색해야 되잖아. 변호사 재산 또 나누고 하려면 파이낸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죠. 인터넷 네이버 치는 거 딱 치면 결국 돈 많은 놈 올 뜨니까 결국 비싸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내가 회사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EAP를 굉장히 잘하는 데는 자동차 빵꾸 나면 떼어줘요. 왜냐하면 내가 직원들 자동차 빵꾸 났어. 어떻게 배터리가 나갔어. 어떡할래요? 외근 간다고 가서 고쳐요. 그러지 않아요? 외근 간다고 나가서 고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화 한 통에 1588에 전화하면 해주면 직무센서가 올라가요. 그게 외근 나가서 이게 하나 빠지는 것보다 배터리 값에 도와주는 게 훨씬 회사에 부르면 싼 거예요. EAP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줘요. 근데 돈이 없으므로 모든 걸 못하고 되게 제한하죠. 그 중에 몇 가지 할 것이냐는 게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EAP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자원가 중에 몇 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근데 이거를 회사가 돈을 내는 거니까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는데 제가 초대 EAP 회장이었습니다. 쫙 합니다. 왜 쫙 하는지 광역센터에 계신 분은 아십니다. 아시죠? 수많은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토탈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게 EAP 개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지 준다. 뭐든지 주는 것들이 EAP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원 앞에 종합을 넣으시면 좀 더 있어 보이죠. 종합 선물 세트가 종합 지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대한 니즈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고 나면 뭐 직장, 개인의 문제가 꽤 높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결국 직장, EAP라고 해서 결국 직장 문제만 가는 거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인간이 겪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고 우리가 쫙 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 관리 많이 나오지만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굉장히 성격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가 필요하시는 거고 실제로 우리 EAP 전북 전주문자 군산의 센터 거기 계신 어떤 교수님들이 아주 잘 도와주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 쭉 진행을 해주게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근로자기본법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명시가 됐어요. 제가 한 일 중에 제가 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사업주가 정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를 넣으려고 정말 공무원 상대로 얼마나 많이 여기 공무원 많으시구나 이 중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지만 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야 한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은 저거는 하여야 한다는 개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 조항이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업주가 노력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모든 데는 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 있으신 분은 노력 안 하시면 노력 의무 위반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지자체 국가조차도 이걸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저는 일단 법이 만들어진 거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됐고 이제 이 다음부터 이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하면 윈윈. 세상에 윈윈 게임 별로 없어요. 회사가 돈 내니까 회사 늘 손해잖아요. 복리하고 손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면 직원이나 회사나 다 좋아. 이런 꼭 먹고 하는 거 누이 좋고 매우 뭐 좋고 다 됐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안 돼요. 아직까지는 좀 회사가 더 주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뭐 30분까지 하라고 했으므로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한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외국형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 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한국의 좀 특수한 것들을 뭐 제가 하는 거 한 2, 3분만 소개하고 뭐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적응의 수준에 맞춰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주나에 따라서 많은 라인업이 있어요. 얼마나 시간과 뭐 이걸 줄 수 있냐에 따라서 많은 라인업이 있어서 그 나중에 또 해서 그냥 하면 또 허당이니까 논문 좀 쓰고 그래서 뭐 진짜 아까 얘기했던 정신학 부분 뭐 인지행동 치료 공전심학 베이스 그다음에 뭐 얘기했던 쌍차 들어갔던 것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꽤 많은 직업들을 뭐 한 8년 정도 돼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같이 뭐 프로그램 하는 것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심심하시면 옵티미스트 클럽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이제 약간 이거는 뭐 EAP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일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뭐 하는 것들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학교도 직장도 저희가 다 들어가서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간다. 홍반장 비슷하게 저희가 가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저씨들 좀 벌벌 세우는 건 아니고 정말 아저씨들 하기 어려워요. 제가 참 하기 어려운 직종들 계시겠지만 소방관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남자만 직장이고 참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뭐 힘들어하시는 것도 많고 밥도 쉬고 지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남자를 위한 남자형, 마초형, 맞춤형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 클럽이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먼들리를 모이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고 신청하시면 뉴스레터 무료로 가입비 없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강점 증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춘 것 같은데 30분 되겠죠. 30분 됐습니다. 저희 뭐 혹시 관심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 마침 이번 주 토요일에서 거의 꽉 찼어요. 지금 신청하기 참 아슬아슬 한두 분 와라고 했으나 뭐 토요일날 서울 오실 수 있으신 분은 9to5 제공하시면 저희가 이런 여러분 자원 증진 정말 우리 제가 왜 강점 자원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는가 법까지 왔어요. 법. 그게 법이에요. 방법 중에 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 뭐냐면 사실은 뭘 이렇게 안 되는 걸 우울증을 치료하고 이게 법이 아니고요. 법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원을 그 사람이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회사든 직장이든 팀이든 조직이든 어떤 인간이든 우리가 가시는 것들을 잘 봐서 이걸 주면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그 조직에다가 딱 드리고 그 사람한테 딱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파제가 되고 그 강점이 그 방파제가 여러 개의 벽으로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으면 아주 훌륭한 방파제가 돼가지고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면 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 조금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점을 주는 걸 배우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하겠고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토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옵티미스트 클럽 홈페이지 보시면 신청할 수 있고 아직까지 마감을 안 했으므로 3분 정도 더 받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1시간 반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